내 손으로 정리한 한국의 역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신라의 통일 과정과 달의 성립 및 발전 과정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위에 오늘의 학습 목표를 적어주세요. 신라의 통일 과정과 달해의 성립 및 발전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세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봤어요. 어디였죠? 네, 고구려, 백제, 신라였습니다. 이 세 나라를 우리는 삼국이라고 불렀고 그 시대를 삼국시대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 쓰는 것처럼 이렇게 차례대로 고구려, 백제, 그리고 마지막 신라를 적어주세요. 서로 문화도 영향을 받으면서 서로 교류하면서 이렇게 티격태격했던 세 나라입니다. 먼저 신라의 한 왕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동그라미 위에 이렇게 갈매기 모양 머리카락을 그려주세요. 갈매기. 산 모양 같기도 하고. 그 다음 점점코. 자, 수염은 필수죠. 왕이라면 수염이 있어야죠. 귀를 그린 다음 머리 위에 왕이 쓸 것 같은 어떤 멋진 것을 이렇게 씌워주겠습니다. 머리는 멋있게 길게 이렇게 옆에 색칠을 해주고 위에 모자에 끈이 달렸을 테니까 이렇게 끈으로 마무리를 해줬어요. 선생님은 누구냐면 김춘추라는 인물이고 이 사람이 태종 무열왕입니다. 무열왕은 삼국을 정말 통일하고 싶었어요.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더 이상 티격태격하지 않고 하나의 나라로 통일해서 자신이 그 나라의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삼국 통일 내가 할 거야 라고 생각만 하는데 이제 이게 혼자의 힘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 거죠. 그때 누군가의 달콤한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중국의 당나라였어요. 당나라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도와준다 해. 뭔가 중국말처럼 하기 위해서 해를 붙여봤어요. 내가 도와준다 해. 자, 그런데 속마음은 그렇게 좋은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시꺼먼 속내가 있었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김춘추 옆에는 아주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여러분이 알 수도 있는데 바로 김유신 장군입니다. 김유신 장군이 김춘추에게 제가 삼국 통일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그려주세요. 김춘추는 굉장히 든든했겠어요. 그래서 신라는 김춘추와 김유신 장군 그리고 당의 연합작전으로 가장 먼저 백제를 멸망시키고 백제의 영토를 편입하게 됩니다. 그게 660년이었어요. 660년에 그래서 백제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백제가 멸망했어요. 그 이후에 김춘추, 태종 무열왕의 그 생각을 이어받아서 삼국 통일을 이뤄낸 왕을 한번 그려볼 건데 바로 문무왕입니다. 동그라미를 그려주고 문무왕은 화려한 관을 씌워줄 거예요. 이렇게 먼저 관을 씌운 머리카락을 채워준 다음 아주 화려한 관을 씌워줄 거라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선을 선생님은 한 7개 정도 그려줄게요. 근데 여러분 완전히 똑같이 그리지 않아도 돼요. 선생님 그림을 참고해서 여러분이 그리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그려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 금으로 만든 관을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요. 금관을 보면 꼭 이렇게 옆에
밑에 금이 차르르 내려와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표현을 해줬어요. 점점 코, 눈, 코를 적어주고 그려주고 콧수염, 입, 그리고 수염으로 마무리해주겠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문무왕이십니다. 문무왕도 무열왕의 그 뜻을 이어받아서 삼국통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고구려가 그것을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을 했어요. 고구려 애들 만만치 않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고구려 애들 이제 북방의 기세가 어마어마했겠죠. 그때 또 달콤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굴까요? 네, 또 중국의 목소리였어요. 당나라가 내가 도와줄게. 나 너네 많이 도와줬잖아. 내가 또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순수하게 도와주겠다는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당나라의 속내는 내가 통일시켜주는 대신에 고구려 땅을 가지겠다고 해야지 라고 그런 시꺼먼 속내를 숨기고 있었던 거였어요. 어찌됐건 고구려를 함락하는 데 성공했고 그게 668년이었습니다. 백제가 멸망한 지 8년 이후에 고구려를 멸망시키는데 수복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통일된 신라의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한반도 그리는 거 잊지 않았죠? 삼과 갈고리기. 자, 그리고 옆에 이렇게 중국 대륙도 붙어있는 중국을 표현을 간단히 해주고 신라의 영토를 한번 색칠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색깔 있는 펜이나 아니면 색연필도 괜찮고 그게 다 없으면 연필로 색칠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색칠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자, 신라입니다. 통일했는데 왜 이렇게 작아졌어요? 별로 커지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당나라가 자신이 통일을 도와주는 대신에 그 위에 고구려의 땅이었던 영토를 주장했기 때문에 통일신라의 영토는 한반도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절반보다는 조금 많지만 그 정도의 영토를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당나라의 욕심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고 한반도 전체를 자신의 것으로 가지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신라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황당했겠죠. 내가 영토의 일부분을 줬는데 적당히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고 그것에서 승리했습니다. 675년 신라의 삼국통일이 완성된 것이죠. 그런데 조금 아쉽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계가 있어요. 외세의 힘을 빌려서 통일을 하려다 보니 국토에 완벽하게 국토를 고구려의 영토까지 가지지 못하고 국토를 많이 잃어버린 그런 통일이 돼버린 거죠. 이 모습을 본 사람들 중에 아주 분노한 사람을 한 명 그려볼 거예요. 맨 위에 고구려의 오른쪽 끝에 부분에 얼굴을 한번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동그라미를 그리고 머리띠를 씌울게요. 머리카락을 색칠해주고 여러분 누구일 것 같아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화가 났으니까 점점코 말고 불불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이 불로 이글이글 불타고 있어요. 화가 많이 나셨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눈 대신 불을 그려주고 코를 그려준 다음 입도 네모에 이렇게 이빨을 드러낸 아주 화가 많이 난 모습이에요. 자, 수염으로 완성을 해주게 됩니다. 이분은 누구실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나라가 있는 영토를 보면서 저긴 엄연히 고구려 땅인데 왜 당나라가 가져간 거지? 아무래도 고구려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누구죠? 네, 대조영입니다. 대조영이라는 사람이고 전 고구려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멸망하는 것도 지켜봤을 거고 당나라가 그 영토까지 다 차지하는 것도 봤겠죠. 그래서 화가 많이 났어요. 분노를 했던 거죠. 대조영은 사람들을 모읍니다. 자, 두 부류의 사람을 모으는데 한 부류는 고구려에 살던 유민들을 모아요. 그리고 말갈족과 함께합니다. 중국의 소수민족 말갈족,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과 함께 대조영이 나라를 세워요. 그것을 이렇게 한반도를 그려서 위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전에 고구려가 차지했던 영토만큼 굉장히 넓은 지역을 이제 나라로 세우고 발전시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배웠던 발해라는 나라입니다. 통일된 신라는 그대로 아래쪽에 그려주고요. 그 위에 발해까지 다른 색으로 색칠을 해줄 거예요. 신라와 발해는 다른 색으로 색칠해주길 바래요. 먼저 신라 그리고 발해는 요동지방,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의 땅이죠. 요동지방과 저기 위에까지 뻗어있는 영토를 포함하는 아주 넓은 지역으로 성장하게 돼요. 그 발해 지도를 선생님이 지금 색칠하는 것을 참고해서 그려주세요. 아래는 신라, 위는 발해,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이루어져 있던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시대고요.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고조선에 이어서 삼국시대였는데 이제는 남북국 시대로 변화하게 된 거예요. 두 개의 나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네요. 자, 여기까지가 발해가 어떻게 성립했고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정리해봤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요즘 중국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인데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스케치북 아래쪽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줄 거예요. 옛날 중국인을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약간 중국의 사신 느낌으로, 중국에서 온 사신 느낌으로 이렇게 수염까지 완성해서 중국인을 그려주겠어요. 중국에서 요 발해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다 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발해는 중국의 역사야. 그 주장이 동북공정 프로젝트라는 우리가 아까 동영상으로 잠깐 봤던 그 주장이에요. 자, 이걸 만약에 지금 땅속에 묻혀 계신 대조영이 본다면 또 눈에 불이 나겠죠. 그래서 대조영을 한 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자, 미치고 팔짝 뛰는 이 의견을 들은 대조영, 똑같이 눈에 불이 나고 있네요. 아주 화가 많이 났어요. 이는 똑같이 이렇게 악물고 있네요. 자, 그래서 대조영이 말합니다. 뭔 소리야? 자, 발해가 중국의 역사가 아니라는 증거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중요한 거 3가지로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해 왕이 일본, 그 당시 외나라에 보냈던 칙서, 일본에 보냈던 칙서에 이런 문구가 써져 있습니다. 자, 밑에 적어보세요. 우리 발해는 고구려 옛 땅을 수복하고 부여의 유목을 이어받았다. 부여는 고구려 이전에 있었던 나라로 고구려가 부여를 계승했기 때문에 부여의 유목을 이어받았다는 그 말 자체가 이제 그 발해라는 나라가 고구려를 그대로 계승한 나라다.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칙서를 보냈대요.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생각했다는데 어느 기록에도 중국을 계승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증거입니다. 여러분, 누가 중국인이 또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이런 허무맹랑한 말을 하면 증거를 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왜 발해가 중국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역사인지. 자, 역사적 기록. 역사학자인 두득공의 발해고라는 책 안에 보면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게 아까 정리했던 삼국시대에 이은 남북국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에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화적인 특성이 발해와 고구려의 문화적인 특성이 아주 유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문화를 보면은 이 나라, 이 사람들이 어떤 나라를 계승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기와무늬가 있는데 집을 지을 때 그 기와무늬가 발해의 기와와 고구려의 기와가 상당히 비슷하게 이렇게 꽃무늬 모양이 정말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처마 모양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유사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온돌 알고 있죠? 우리나라 고유의 양식이에요. 일본과 중국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온돌 문화가 발해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발해가 왜 중국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역사인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삼국시대에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그리고 발해가 생겨나고 발전되는 과정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